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김혜린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감독의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나라는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감독이나 영화 배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네. 그리고 칸에서 또 초청을 받았고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쓴 작품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영화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또 흥행이 나름 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12만 정도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막 잘 흥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찐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는데 지금 이 괴물은 20만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하면서 방송을 해봅니다. 제목 자체가 괴물이잖아요.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 기운을 감지합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간 학교에 상담을 진행한 날 이후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한편 사오리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미나토의 친구 요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아는 아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아는 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있는가? 영화 괴물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긴 진짜로 괴물이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괴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혜린 씨가 찾아주셨는데 낭낭한 목소리로. 아닌데요? 이거 감독님 찾으신 건데요? 그러네요. 이거 제가 찾은 거네요. 네네. 네, 제가 찾았어요. 네. 근데 혜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일단 이 말씀에서 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이고 누군가는 악인이고 이렇게 네. 규정을 짓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다. 악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물론 의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칭의를 받은 그런 의인은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칭의를 받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반대로 의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칭의의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죠. 여기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다 악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근데 나중에 관점을 돌려보면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또 인물들이 막 나오죠. 그런 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쩌면 미스테리적인 그런 장르를 좀 표방했다. 이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지만 그런 면으로 보면 또 미스테리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완전 악인인데 처음에 볼 때는 근데 그 속사정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이 주인공인 미나토도 사실 그렇고 또 호리 선생님도 그렇고 요리 같은 경우는 걔가 악인으로 비춰지는 건 없었고 처음부터 좀 학폭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아이죠. 근데 그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해지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찡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정말 단정 지을 만한 악인들이 좀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악인.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 네, 저스트 악인. 레알 악인. 네, 누구죠? 죄인. 요리가 악인 플러스 죄인. 요리가 가정폭력 당하잖아요. 그 아빠랑 그 학교 폭력하는 애들. 저는 근데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의롭다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의롭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지 않는 것부터가 되게 의로운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사람의 시작점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 처음에 약간 이제 홍보 영상 티저 같은 거 만들 때 애들이 그 동굴 안에서 뭐 가이브츠와 다르다 뭐 괴물은 누굴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학폭 영화구나. 내가 보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저렇게 예쁜 애들이 막 힘든 걸 내가 봐야 될까 막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진짜로 주는 그 가이브츠와 다르다의 그 가이브츠가 관객들한테 그게 너예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소문내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 그게 너다. 그리고 주변에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런 데 노출되어 있는 애들한테 무심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애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괴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막 맞고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고라고 생각하지만 뭐 각자의 입장과 처지를 틀어봤을 때 그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결국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된 마음으로 저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 생각만 맞다고 생각할 때는 뭐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혼나야 되지만 또 주님의 시선으로는 이제 이 인물들을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기도가 떠올랐냐면은 그 주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런 것처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를 용서한다? 그건 되게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저 스스로도 또 영화랑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주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도 사실은 아이가 바뀌는 중간 그러니까 그 신생아가 이렇게 바뀌어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다가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다시 바꾸는 이런 영화였어요.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이런 연출이나 시나리오가 물론 이번 영화는 직접 감독이 쓰진 않았지만 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감동이 일어나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했다. 그럼 무조건 봐야 되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이 영화 아주 저는 강추합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그 감독은 되게 신기한 게 이 영화 감독들은 사실 보여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독의 되게 역설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앞으로 또 가는 길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중에 굉장히 메타포들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면서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 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떡밥들을 다 자기 블로그에 써가지고 아 그것도 그거였구나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는 그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미끄럼틀 있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되게 묘하게 세상 같아요. 그렇게 바다는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거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차는 달리고 싶단데 철조망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정말 펼치고 싶고 그냥 밝히고 싶고 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아이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른들의 시선으로 가두고 있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레다 감독은 마음이 알 수 없게 무겁고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특유의 그 감성과 날카로움 부드러운 뒤에 정말 날카로움을 딱 숨겨놓을 때 그 칼날에 노출이 되는데 살짝 비어 깊게 파이는 게 아니라 살짝 빈 것 같은데 계속 쓰라려. 진짜 그런 느낌이죠. 일본 영화 보면은 시시하다 생각 들 때도 되게 많은데 이 영화는 정말 뭐 시시를 뛰어넘어서
아 내가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좋은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